예, 후반기 MLB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MLB 방송을 안 했던 게 한 경기밖에 없었죠. 필라델피아가 에런 놀라를 7회까지 기용하는 오판을 저지르면서 솔로 홈런 두 방을 더 쳐맞고 이제 투수 교체했다가 또 4대1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올스타전 보면서 제가 어제도 이제 잠깐 이제 방송하면서 언지를 살짝 드렸어요. 필라델피아 못 이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징조가 있었어요. 올스타전 치르면서 내셔널리그가 개그치 개처발렸었는데 그 경기에서 이 하퍼도 마찬가지였고 슈아버도 마찬가지였었고 타격감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 슈아버 같은 경우도 오늘 사실 걱정인 부분이 이 올스타전에 이제 대표적인 징크스가 있죠. 홈런 더비에 참여한 선수들의 후반기 타격 부진. 그래서 일부러 홈런 더비 참가하는 선수들도 분명히 있죠. 실제로 이번에 우승을 한 게 또 조던입니다. 조던 세인트루이스의 조던이 우승을 했고 조던 워커. 그 다음에 이제 슈아버도 결승까지 갔었죠. 그래서 힘이 좀 빠지는 게 아니냐 그런 무리한 스윙에 그거를 반영을 해서 실제로 올해 이제 홈런 더비 규정을 바꿨던 게 타임어택으로 정말 많은 스윙을 해야 되는 그런 무리한 경기가 아니라 시간 제한을 타임 리밋을 풀어버리고 스윙을 딱 20번으로 제한을 해서 타자들이 그 안에 얼마만큼 홈런을 뽑아내는지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타자들의 그 부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이제 본 게임 들어가서 슈아버의 타격감 봤을 때 실제로 좋지 않았었고 하퍼도 마찬가지였고 브랜든 마시도 마찬가지였었고 필라델피아 홈에서 이번에 올스타전이 치러졌었는데 그 경기가 좀 안 좋았었죠. 내용이 그 출전했던 선수들 실제로 어제 경기도 그렇게 타격감이 안 좋았었고 이 뭐 안 좋은 결과를 받아들이는 건 당연했다고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경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후반기라고 봐야 되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경기는 오늘 더블헤더로 치러지는 보스턴과 템파베이 경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1차전만 다룰 거예요. 2차전은 안 다루고 1차전만 얘기를 해보면 이제 제이크 베넷과 그 다음에 글빈 잭스가 나오는 경기인데 보스턴이 전반기를 무려 9연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템파베이는 최근 10경기 5승 5패를 기록하면서 이 직전 경기 전반기 마지막 경기는 또 패배로 아쉽게 마무리를 하고 끝이 났었는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실제로 보스턴이 정배를 받았어요. 연승 가도가 꽤나 매섭죠. 또한 템파베이가 최근까지도 경기를 펼치면서 이 좌투 상대 타율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2할 3푼대 수준으로 단기 좌투 상대 성적도 꽤나 밀리는 편입니다. 오히려 보스턴은 연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가져가고 있는 성적은 불펜과의 조화가 굉장히 뛰어났다는 평가를 내리게 될 만큼 타격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이 나왔던 거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치면 오늘 경기도 그리핀 잭스가 5이닝 정도는 버텨줄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는 말씀은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그 이후가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템파베이보다 타격에서 지금 보스턴의 성적이 일부 좋게 나타나고 있고 불펜 싸움에서 템파베이가 비벼줘야 되는데 보스턴이 연승을 하면서 해당 구간 동안에 이 불펜 투수들의 활약들이 매우 뛰어났었다라는 것을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보스턴이 지금 그렇게 7월 달에 11경기 10경기 정도 치렀죠. 그러면서 불펜에서 정말 부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사실상 물론 실점은 다 했어요. 심지어 체프먼마저도 저번에 홈런 맞아갖고 한번 실점을 하기도 했었고 콜롬비 그 다음에 게레이로 그 다음에 그 슬래튼이라든지 뭐 왓슨이라든지 와이즐트라든지 위드록이라든지 뭐 얘네들 중에서 무실점 경기를 했던 거는 게레이로랑 위드락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 선수들이 실점을 했던 과정에서 내용이 안 좋았던 선수 굳이 뽑아라면 이 모란이랑 그 다음에 이제 콜롬비 정도예요. 볼넷이 좀 많았었거든요. 나머지 선수들이 실제로 WHIP 수준 관리가 굉장히 뛰어난 수준에서 이루어졌었고 이 보스턴의 불펜진들의 활약이 너무나도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경기가 템파베이도 절대 만만하지 않고 실제로 지구 이제 순위 경쟁을 하는 두 팀이죠. 템파베이는 1위, 보스턴은 3위인데 사실 경기차가 좀 많이 나서 의미가 없긴 합니다만 초반에 너무 달렸어요. 템파베이가. 그래서 보스턴이 지금 9연승을 했음에도 아직까지도 당장 이제
템파베이랑 경기 차가 10경기나 차이가 날 만큼 사실상 이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알동부 같은 경우는 보스턴이랑 템파베이랑 양키스 2파전이거든요. 1위 경쟁이. 그런 상황에서 템파베이가 좀 많이 해볼 만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최근 기세로는 보스턴이 분명히 좀 더 유력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불펜 싸움에서 템파베이가 비빌 수 있는 수준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라는 것이 제 견해예요. 그렇게 좀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양키스 대 LA 다저스 경기인데 얘네 매치업도 꽤나 재밌죠. 실제로 이제 월드 시리즈까지 가고 이러면 보게 될 수도 있는 매치업이라서 인터리그 매치라서 더 재밌는데 컨텐더들끼리의 싸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게리콜 대 이제 사사키의 대결로서 선발 매치업도 꽤나 흥미로워요. 양키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선발 매치업 중에서 가장 이제 유력하게 내세울 수 있는 선발 자원이라고 하면 지금 웨더스도 아니고 사실 슈틀리틀러 아니면은 뭐 게리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슈틀리틀러면 더 재밌겠다 싶지만 일단 게리콜 최근에 제가 게리콜을 좀 깠습니다. 맞죠? 다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게리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복귀를 하고 나서 출발이 나쁘진 않았음에도 지난 경기 퀄리티 스타트 이제 미네소타전의 2실점 피칭까지 이 경기를 펼치면 좀 반등이 있었지만 6월달에 이제 문제가 드러났던 게 뭐였습니까? 홈런이죠, 홈런. 오늘 경기도 다시 만약에 오타니가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앤디 파일스의 그 다음에 뭐 이제 테오스카라든지 러싱이라든지 지금 오히려 기대가 안 되는 쪽이 어디예요? 앤디 파일스, 프레디 프리먼, 무키 베츠, 맥스먼 씨 얘네들이 오히려 기대가 안 되거든요. 지금 최근에 타격이 무너진 애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오히려 조금 더 기대값이 좀 생기는데 오타니가 결국은 핵심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이 일본인 듀오가 공수에서 얼만큼 해주는지가 양 다저스의 정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없을지를 논하게 되는 경기가 될 거고 오히려 저는 이 경기에 기대를 걸어보는 거는 다저스가 정배가 나왔지만 저는 양키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냐? 이게 결국 다저스도 최근까지 경기를 펼치면서 불안감 요소가 드러났던 게 뭐였어요? 애리조나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불펜 안정감 분명히 떨어졌었죠.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불펜 안정화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오늘 타격에서 좀 기대를 걸어보게 되는 쪽이 양키스 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 양키스 제가 올스타전을 본다 했잖아요. 이 국내 올스타전이랑 KBO 올스타전 그러니까 KBO랑 MLB랑 좀 다른 게 뭐냐면 MLB는 좀 진심빠따를 치죠. 그래서 경기를 보면 내용이 보이는데 1회 크리스토퍼 산체스를 공략하면서 점수를 뽑아줬던 타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이 양키스 선수들이었어요. 코디 벨린저와 벤 라이스가 땅볼 타구였지만 결국 뽑아내면서 크리스토퍼 산체스를 공략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득점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냈었죠. 그만큼 지금 기세 그래도 올스타전 치르면서까지 경기를 또 실제로 치르면서 안타 생산을 했었고 타격감이 이제 그래도 꽤나 괜찮은 채로 또 이제 후반기 들어갈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게 된 두 선수와 그 다음에 홈에서 양키스가 경기를 치른다라는 점조차도 오늘 경기에서 꽤나 기대를 모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발 싸움에서 사사키가 오늘 또 원정 경기 치르면서 제구가 또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불안 요소 플러스 양키스 스타디움에서 양키스 타선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요소와 그렇게 한두 점이라도 앞서 나갔을 때 이 양키스가 보여줄 수 있는 불펜에서의 저력 그런 부분들은 다저스의 승을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경기예요. 이게 실제로 사사키 최근 5경기 연속 피홈런을 허용하고 있고 그 5경기 동안에 맞았던 홈런 개수만 무려 9개입니다. 그럼 양키스 스타디움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죠? 홈런이란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양키스가 이 경기를 먼저 리드를 잡고 갈 가능성은 충분한 경기지 않나라고도 보여지는 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다저스 정배 못 봅니다. 양키스 승으로 오히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클리블랜드 대 피츠버그의 경기인데 이것도 꽤나 재밌는 매치업입니다. 일단 클리블랜드도 최근까지도 기세가 상당히 좀 올라와 있죠. 최근 이제 전반기 마지막을 4연승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기세를 확실하게 올렸고 그 그간 동안에 보여줬던 이제 델라우터의 복귀 이후의 타격 상승세 이게 진짜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클리블랜드가 홈에서 경기를 치르면서 피츠버그 상대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도 피츠버그 역배를 좀 보고 싶은 경기예요. 일단 개비 윌리엄스와 제라드 존스의 이 피칭이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질 않아요. 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투구수를 점차 올려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89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후반기가 됐고 충분히 정비가 되었다면 이젠 투구수를 더 끌어올려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제라드 존스가 이제 복귀하고 초기에 좀 안 좋았었지만 지난 경기에서 또 홈 경기를 너무나도 잘 풀어가는 과정에서 101마일까지 뽑아내면 구속을 더 자신감을 좀 더 보여줬었던 경기였었고, 브레이킹볼의 이제 휘 퍼센테이지도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이 이 지난 경기 내용에서 좀 나왔습니다. 물론 상대가 클리블랜드로 바뀌면서 그게 또 내용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눈으로 봤던 제라드 존스의 공은 실제로 복귀했을 때와 그 다음에 지금의 이 피칭 안정감에서 이미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꽤나 괜찮은 피칭을 오늘 경기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클리블랜드가 지금 에린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홀더맨, 게디스 그리고 스미스 체제에서 경기를 풀어가야 되고, 필승조 운영이 개비 윌리엄스가 나오면 그런 양상은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불펜에서 훨씬 좋은 이제 클리블랜드라고 하면 오늘 경기에서도 클리블랜드 유리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게 이제 피츠버그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피츠버그가 7월 달에 경기하면서 불펜에서 개박살났던 애가 몇 명 있었는데 그중에서 오늘 나오지 않을 것으로 매우 이력되는 똥바지 켈리를 제외하면은 이 똥바지는 남은 선수가 2명이에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볼티모어로 갖다 팔아버린 샌더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명이 이제 메슨이란 말이죠. 샌더스 근데 팔아버리면 이제 메슨밖에 똥바지가 사실상 없는 거고, 그 이제 영입돼가지고 온 게 그 이설트라고, 브랜드 이설트라는 친구 있는데 걔도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츠버그가 그러면 이제 데니 산타나를 제외하고, 지금 이미 부진한 것 이미 피츠버그도 인정을 했습니다. 데니 산타나에 대해서. 데니 산타나가 7월 때도 개박살나서 제외시켜버리면 지금 이제 소토와 그 다음에 요한 라미레즈, 자원 몽고메리와 가장 지금 허리 역할에서 선발 투수 다음 바로 올라와가지고 제일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무롤진스키 얘까지 해가지고 피츠버그 불펜도 절대 약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 경기가 언더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타격에서의 차이가 두 팀에서 난다고 하면은 타격 우세를 가지고 있는 다른 한 팀으로 이제 승패로 틀어서 갈 것이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승패로 좀 바꿔가고 싶다는 욕심도 들어요. 피츠버그 쪽으로 역배입니다. 피츠버그가 실제로 7월달에 11경기 치르면서 30개 구단 중에서 유일하게 팀 타율 3할을 넘긴 팀이고, 이제 3할 1, 2의 타율과 함께 OPS 0.872로 OPS로 보더라도 리그 전체 2위 수준의 엄청난 타격을 실제로 피츠버그가 했습니다. 물론 홈 데이터가 끼어있는 것이 변수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보여주면서 피츠버그의 타격이 지금 그렇게 이 7월달에 맹타를 치는 동안에 이 타격이 일부 선수들에게 치중되어 있었느냐, 아니면은 분포가 괜찮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분포가 굉장히 좋았었다라는 겁니다. 발데즈부터 시작해서 라이언 오원은 뭐 이번에 그 피츠버그 커리어 타점, 단일 경기 타점 커리어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기록을 갱신했고 10타점으로. 그 다음에 레이놀즈, 그 다음에 데이비스, 그 다음에 닉 곤잘레스에다가 브랜들라우, 그 다음에 만검, 그 다음에 오즈나까지도 얘네들이 전부 타격감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핀이 손가락 부상 때문에 장기 부상자로 빠진 것이 참 아쉽지만 없는 와중에도 지금 그래도 이 대신 잇몸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유격수 자리에 나온 트리올로, 사실 이게 제일 아쉽거든요. 실제로 7월달에 트리올로가 그리핀이 이탈하고 나서 라인업 합류하고 타율이 2할 2푼 9리밖에 안 돼요. 근데 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지금 타격감이 전부 다 미쳤습니다. 지금 이 곤잘레스까지가 마지막 변수라고 봐야 되는데, 그 뭐 어차피 하이타선이잖아요. 근데 그 닉 곤잘레스, 이게 닉 곤잘레스가 진짜 잘하고 있고, 이 곤잘레스는 마지막 변수거든요. 얘가 이제 제이콥 곤잘레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1로 봐야 되는 친구인데, 얘까지가 이제 유일한 변수 정도다 라고 생각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곤잘레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 같이 나왔거든요. 이설트랑 같이. 근데 얘도 이제
그 화이트삭스에 있으면서 그렇게 못했던 애도 사실은 아니었었고 딱 하이타선급 그 기량이란 말이죠. 장타 생산 기대값도 있는 친구이고 그래서 피츠버그의 잠재값이 확실히 지금 클리블랜드보다는 좀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경기인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반대로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델라우터, 그다음에 로키오, 그다음에 헨트게스라든지 뭐 지금 아니면은 뭐 아리아스라든지 뭐 얘네들이 타격감이 좀 올라와 있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금 진짜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델라우터 지금 딱 한 명이지 않나. 델라우터가 진짜 매섭거든요, 지금. 근데 얘만 조심하면은 지금 클리블랜드의 타선은 아직까지 호세 라미레즈가 돌아오지 못한 상황에서는 확실히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NC 동점 확인이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보스턴과 템파베이, WD 2차전 이거 제낄게요. 자, 그 다음 경기. 요거 이제 토론토 대 시카고 화이트삭스 경기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진짜로 경기가 애매해요. 이게 사실 스펜서 마일스, 얘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모든 것이 좀 달리지 않을까. 스펜서 마일스가 만약에 무라카미가 돌아오니 이 시카고 화이트삭스를 막지 못하면 이 장담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카고 차사 진짜 무서운 게 이제 무라카미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올스타전에 이 하필이면은 카미네로가 이제 타구를 맞으면서 템파베이 얘기 그것도 얘기를 하겠다. 카미네로가 손 맞아가지고 지금 나올 수 있을지도 몰라 솔직히. 하루 쉬었으면 좋겠는데 올스타전에 카미네로가 오브라이언이 던진 공에 이 손가락을 쳐맞아 버려가지고 이탈하고 대타로 나왔던 게 대주자로 나왔던 게 바르가스였는데 이 바르가스가 또 8회 올스타전에서 무려 또 쐐기 홈런을 때려내면서 이 또 기가 막힌 장타력을 또 과시했습니다. 그럼 이제 돌아온 무라카미와 함께 바르가스, 몽고메리, 그다음에 카일 티레, 그다음 미드로스까지 더해지는 이 화이트삭스의 장타 생산에 마일스가 굴복을 하게 돼버리면 이 경기가 의외로 진짜로 이 씨발 이거 이렇게 퇴근해야 된다고? 이렇게 화이트삭스 그냥 공짜로 날로 먹는 경기가 된다고? 이런 식의 경기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앤서니 케이의 제구가 관건이겠죠. 원정 제구가 흔들리는 것쯤이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앤서니 케이가 이 좌타자를 상대로 강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토론토 지금 타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좌타자의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럼 앤서니 케이가 실제로 지금 좌타 상대를 하지 않고 우타 상대를 하면서 경기 성과를 내려고 하기에는 성과 자체가 그렇게 좋게 안 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실제로 앤서니 케이가 전반기 동안 좌타자 상대로는 OPS 0.96, WHIP가 0.96에 그다음 피안타율 1할 8푼 5리였는데 이 우타자에게는 2할 8푼 3리의 피안타율과 WHIP가 1.55까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정에서 WHIP도 지금 이미 1.49 수준에다가 ERA도 5.94까지 올라가는 이 앤서니 K라고 하면 이 안 좋은 것만 모아놓은 게 이 토론토거든요. 앤서니 K 상대로. 그러면은 K가 타자 상대로 안 좋은 것들만 모아놓은 게 지금 원정 경기라는 점과 우타 비중이 높은 경기를 한다라는 거, 복합적으로 다 섞여 있는 게 토론토고, 그럼 극상성의 팀이라는 거예요. 토론토가 유리하다라는 판단은 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오늘 경기도 마일즈만 안 무너지면 이거는 이게 어떻게든 화이트삭스 억제시키면은 마일즈만 안 무너졌을 때 결국 이 또 발랜드, 호프먼 그리고 이제 저 로저스 꺼내가지고 토론토가 점수 수준은 안 날지언정 굳히는 경기 양상으로 흘러가게 만들 수 있는 경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토론토 승 언더를 보는데 결국 이 변수가 될 거는 마일스가 그렇게 홈런에 무너지는 양상이 됐을 때겠죠. 그때는 경기는 이미 그냥 개오버 게임이 된다라고 봐야 될 거고, 오버 게임 양상이 되어버렸을 때는 토론토가 타격에서 이미 화이트삭스를 넘기는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초반에 마일스가 무너지면 경기는 그냥 산으로 갈 거예요. K도 편안한 피칭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좀 더 화이트삭스 분위기로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중성이 좀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배팅은 추천은 못 드리는데 기본적으로는 데이터적으로 바라볼 때는 K가 오히려 불리한 게임을 하게 되면서 끌려갈 수도 있을 거고, 아쉽게도 토론토가 타격 데이터가 그렇게 너무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보통 이제 토론토가 이기는 경기에서는 뭐다? 공통적으로 있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뭐 오카모토의 홈런입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사실 토론토가 많은 점수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도. 그래서 이기더라도 이 불펜에서도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경기가 돼서 조금 언더 양상 속에서 승리를 하지 않을까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언더 본다라고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틀랜타 대 텍사스의 경기인데, 이제 크리스 세이가 칼 퀀트릴의 경기입니다. 이것도 사실 네임밸류만 생각하면은 이미 크리스 세이 나오는 애틀랜타의 승을 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있는 게, 이제 크리스 세이도 어쨌든 간에 일단 좌투수라는 점이죠. 이 텍사스가 최근까지도 너무나도 좌투수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쳤고, 원정에서도 꿀리지 않는 경기를 실제로 해왔습니다. 이 최근까지도 텍사스가 원정에서 12경기를 치르면서 이 보스턴 시리즈 3차전부터 시작된 경기에서 이제 마이애미전 루징 시리즈 치르긴 했지만 토론토 4연 원정 수입했었고, 클리블랜드 원정 3연전 2승 1패로 위닝까지 확보해서 최근 원정 11경기 치르면서 텍사스는 이제 단 3패밖에 기록하지 않으며 8승 3패 엄청난 기세를 원정에서도 보여줬어요. 그 과정에서 이 좌투수들도 꽤나 많았었는데, 이 텍사스가 이 좌투수 상대로 실제로 최근에 10경기, 12경기 정도 치르면서 아직까지도 팀 타율이 3할 3푼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좌투 상대로 작 피더슨이 실제로 좌투색이 안 나오는데, 작 피더슨이 안 나오는 경기를 펼치더라도, 에반 카터가 안 나오는 경기를 펼치더라도 텍사스가 좌투 상대로 공략이 충분히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타자들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지금 텍사스가 좌투수가 크리스 세일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냥 밀린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 제 견해예요. 지금으로서는 크리스 세일이라고 무조건 빨아줄 수가 없는 경기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함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고, 실제로 OPS까지도 지금 텍사스가 이렇게 좌투수 상대로 그 단기 타격 표본이 한 150타수 정도인데, 그 3할 3푼 8리 치면서도 이제 OPS가 0.968로 슬러그 수치도 이미 0.570까지 올라갑니다. 이 장타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타자들 개개별적으로도 일부 선수가 아까 전에 마찬가지로 일부 선수만 활약을 하는 게 아니라 피츠버그처럼 이 텍사스 같은 경우도 좌투 상대로 뭐 디아즈, 그다음에 니모, 그다음에 조시영, 그다음에 그 이제 작 피더슨 대신에 리도프 이제 나오는 선수가 있는데, 좌투 나오는 경기에서 이 포스큐라는 친구가 또 있어요. 걔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저 로페즈, 그다음 뭐 에반 카터도 최근에 아까 그 좌투 상대로 나왔을 때 좀 잘 쳤다고 말씀드렸었고, 뭐 듀란이라든지 전부 지금 다 잘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조시영이라든지 그 조시영이래 저 이제 랭포드라든지 버거라든지 뭐 오히려 이런 애들이 좀 아쉬웠다. 네임밸류 있는 친구들 오히려 아쉬웠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나머지 타들이 너무 잘 쳐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리스 세일 나온다고 해서 진짜 방심해서는 안 된다. 슬러그까지 있는 것이 진짜 변수인 것 같아요. 슬러그가 되다 보니까 세일도 최근까지도 보세요. 샌프란시스코 원정도 마찬가지고 최근까지 크리스 세일 득점 지원 못 받고 있죠. 심지어 칼 칸트릴 선발 전향되고 나서 계속되는 호투, 애틀랜타 타격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이게 장담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란 거예요. 홈런 한 방 한 방 매겨진 점수가 끌려가는 양상에서 득점 지원 안 나오게 되면은 애틀랜타도 이거 언더게임에서 지는 경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애틀랜타 승을 바라보고 들어가기보다는 언더 생각하면서 오히려 텍사스 프렌도 역배도 한번은 고민해볼 수도 있는 경기다. 적어도 절대 애틀랜타 승은 못 건드린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지금 텍사스의 행보가 그래요. 그래서 언더가 텍사스의 타율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좀 텍사스 프렌이나 텍사스 역배를 한번, 크리스 세일 진짜 좋아합니다만 이번에 생각해보고 싶은 게, 이 타율이 텍사스가 진짜 이게 진짜 적은 표본도 아니고 단기 성적에서 이 기간 타율 이제 뭐랄까 이게 100타석 150타석 정도를 소화하면서
타석별로 제가 표본을 뽑은 게 아니라 기간별로 뽑아서 봤을 때 단기 150타석 10경기 최근 그러니까 7월 한 달 동안에 좌투수만 150타석이란 표본 자체가 절대 적은 표본이 아니거든요. 150타석이라는 표본이 좌투수를 상대로 대부분 150타석 표본 자체가 길면은 진짜 2주 동안 상대하면서도 안 쌀 수도 있는 경기 기록이에요. 그러면 좀 단기 성적에서 꽤나 많이 나타난 표본이다 보니 무시를 못하겠다라는 것이 좀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더보다도 이거는 좀 이렇게 그 텍사스 사이드로 또 생각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진짜 게임이 터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미러키 대 마이애미 경기인데 이제 로건 앤더슨과 샌디 알칸타라의 매치업입니다. 오늘 뭐 하나만 공개를 하자면 이제 멤버십 분들은 또 유튜브 3만원 멤버십 이상 하시면은 제가 또 트리거 올려드리고 있죠. 오늘도 올려드렸습니다만 이제 새벽에 더블헤더 1차전 템파베이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경기 오전 경기라서 내일 또 새벽에 제가 또 최신화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트리거 중에 하나를 공개하자면 이거 마이애미 승 트리거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로건 앤더슨 팬입니다. 정말 좋아하거든요. 정말 좋아하는 투수고 인간 승리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체인지업이 기깔난 선수인데 저는 그래서 미러키 승을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승 언더를 바라봤는데 마이애미 승 트리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그러면 이제 배제된 선택지 하나는 언더밖에 없어요. 일단은 마이애미 승의 근거를 따져보자면 샌디 알칸타라가 7월달 반등을 했죠. 7이닝 피칭과 8이닝 피칭을 하면서 각 경기 8개의 삼진을 잡아내면서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그렇게 성공을 했었고, 알칸타라가 제가 이번 시즌 부진하고 있는 이유를 파헤치면서 말씀드렸던 게 체인지업이 고장났다였어요. 이 체인지업이 실제로 샌디 알칸타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피안타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면서 직구까지 같이 안 먹히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알칸타라의 피안타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됐던 거죠. 체인지업이 제대로 떨어지면서 휩이 이루어져야지 하이패스트볼이 같이 먹히면서 상생이 되는 게 그 체인지업과 직구의 상관관계인데, 체인지업이 안 먹히니까 이 포심 패스트볼 피안타율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7월달에 두 경기를 펼치면서 샌디 알칸타라가 지금 체인지업 피안타율이 여전히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알칸타라의 체인지업이 다시 좀 반등을 했어요. 구종 비중을 줄이면서 스위퍼를 좀 늘려 던졌는데 그게 좀 성과를 봤습니다. 스위퍼랑 싱커를 이제 매치업을 좀 체인지업을 좀 비중을 줄이고 싱커랑 맞추는 거를 스위퍼로 반대로 휘게 좀 그렇게 이제 뭐랄까 패턴을 바꾼 거죠. 그게 좀 먹혔던 건데, 오늘 경기에서도 만약에 그게 좀 먹혀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체인지업의 빈도를 줄이면서 더 휘을 늘려가고 그게 좀 먹혀들었을 때 성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게 미러키 같은 경우는 뭡니까? 타격 생산은 확실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득점 생산성 자체가 떨어지는 팀이죠. 장타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막 10개, 11개 안타 때려내고 또 세인트루이스 원정에서 4점밖에 못 내고 7회 간신히 막 역전승해갖고 일단 어거지로 이기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마지막 경기에서는 또 LCB 홈런 쳐맞고 또 이제 지고 그런 경기들도 있고 있었는 거 기억 맞나 그거 아무튼 그런 경기도 있었는데, 이제 결국에 미러키의 단점이 그겁니다. 장타 생산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잔루가 꽤나 생길 수 있다는 건데 그거는 알칸타라에게 호재죠. 이렇게 보면은 어차피 앤더슨이야 체인지업의 귀재고 땅볼이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가 될 거라고 이미 보는 경기에서 알칸타라의 호투가 있을 수 있다면은 어차피 불펜 걱정 없는 이번 경기에 미러키도 타이탄 경기는 필승 조건일 수 있고, 마이애미도 파우처 입마만 조심하면은 이제 페어뱅커스도 충분히 쉬었으니 알칸타라 이후의 경기 운영에서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5점은 두 팀의 경쟁력을 생각하면 조금 이제 너무 이제 투수력을 저평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미러키 승 먼저 생각하고 싶었었는데 마이애미 트리거가 나왔으니 저는 이 경기를 언더로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시카고 컵스 대 미네소타의 경기인데 기준점 무시에 일단 이 경기는 오버죠. 일단 바람이 외야로 불어 나갑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오버도 마찬가지고 레아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홈런 때문에 고전하고 있는 선수들인데, 이 위글리 필드에서 외야로 바람이 불어 나간다 이러면은 일단은 선택지는 오버 말고는 없죠. 안 그래도 불펜 약합니다.
한 미네소타인데, 근데 최근까지도 미네소타가 지금 뭐 벅스턴이 계속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인 건 참 아쉽고, 결국 이제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 있음에도 이제 조시벨이라든지 로이스 루이스라든지 코디 클레멘츠라든지 아니면은 마틴도 마찬가지고, 아이 두둑. 아무튼 이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상위 타선의 타자들의 활약이 굉장히 좀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제 반영을 좀 해줘야 되는 경기예요. 오히려 컵스가 최근까지도 단기 성적으로 봤을 때는 타격에서 우려가 더 큽니다. 지금 당장에서는 이 시카고 컵스도 기대감 있는 선수는 지금 가장 이제 잘 치고 있는 게 피크로 암스트롱이죠. 근데 지금 살아나야 된다라는 확고한 숙제가 있는 선수들이 몇 명 있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알렉스 브래그먼입니다. 알렉스 브래그먼이 타점 생산 기회에서 해결사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7월 달에 타격 데이터 자체는 분명히 떨어져 있는 것도 명백하고요. 그 다음에 이안헵, 그리고 니코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최후의 보루로 좀 이제 더 살아나면은 확실한 시너지가 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칼슨 켈리. 얘네들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실제로 그나마 지금 재타격을 좀 해줄 수 있는 기대값이 있는 선수가 스즈키 세이야, 그리고 이제 피크로 암스트롱, 아까 얘네 둘인 건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얘네들이 활약이 이제 홈에 돌아와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오냐에 따라서 컵스의 승패가 갈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콜린 레아와 그 다음에 타이오는 갱생 안 된다라고. 이제 그 데이비 피더슨이랑 이제 갱생 안 되는 3인방 중에서 한 명을 정리를 일단 했는데, 콜릴레아도 지금 7승 5패, 최근에 또 이제 잘 던진 경기도 있고 했지만 여전히 저는 9위에서는 밀리는 선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거라 바라보면서 컵스 승 못 보고요. 이 경기를 건드린다면 오버 말고는 없습니다. 네, 그게 제 견해예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적으로 바라보더라도 양팀 선발 투수들의 슬러그 수치는 오늘 위글리필드 저녁에 외야로 바람이 부는 이 경기에서 서로가 너무나도 쥐약인 경기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캔자스시티 대 샌디에고 경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캔자스시티의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기준점이 높게 나오는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이 펜스를 당겼다 했죠. 그래서 2루타가 될 게 넘어가고 그런다 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홈런 생산성 자체는 확실히 샌디에고가 이번 시즌 떨어지는 팀이죠. 실제로. 근데 이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전체를 치르면서 지금 이 캔자스시티의 홈구장에서만큼은 그래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더 하게 됩니다. 실제로 캔자스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2루타 생산량만 리그에서 전체 3위입니다. 이 샌디에고는 뒤에서 3등 수준, 3등은 아니고 한 5, 6등 정도 될 건데, 그만큼 지금 캔자스시티와 샌디에고의 중장거리 생산성 자체가 이미 양 팀은 좀 차이가 나요, 실제로. 근데 결국 펜스를 당긴 이 경기에서 샌디에고가 뽑아낼 수 있는 비거리적 생산성은 오늘 세스루고를 상대로는 확실히 좋아집니다. 이 세스루고를 대비를 했을 때는 확실히 좋아져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타티스, 잭슨 메릴, 안두아르도 마찬가지고 타이프랜스도 마찬가지고 이 상위 타선에서 샌디에고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꽤나 좋습니다. 상성상. 그리고 마이클 킹의 체인지업에 결국 캔자스시티가 얼마만큼 타격을 해줄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적어도 바람이 외야로 부르는 이런 경기에서 캔자스시티의 기준점이 9.5 이상으로 받은 경기에 캔자스시티의 점수는 실제로 투수를 가리지 않고 터졌어요. 이 세인트루이스 시리즈도 마찬가지였었고, 그 전에 시리즈도 템파베이 시리즈도 마찬가지였었고, 가리지 않고 타격이 실제로 터지고 있습니다. 투수를 가리지 않고.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이 경기장은 중장거리 타구 생산성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요. 바람까지 외야로 받쳐주니 홈런에 대한 기대값도 훨씬 커지게 될 것 같고, 적어도 이 지금 최근에 보였던 캔자스시티의 타격 수준을 보면, 홈 경기 타격 데이터를 보면 샌디에고가 실제로 리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거든요, 의외로. 그래서 역배 바라봐야 되는 경기인 건데,
이게 역배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 경기인 게 왜 그러냐. 샌디에고가 그러면 이제 필승조를 안 쓰게 되잖아요. 필승조를 쓰게 되는 경우에는 캔자스시티가 당연히 역전하기가 어렵겠죠. 이게 하지만 필승조들이 나오지 않는 경기, 메이슨 밀러와 아담과 모레온이 나오지 않는 경기에서 캔자스시티의 생산성은 끝까지 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럼 캔자스시티도 이 경기를 할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제 승패 사이드로는 접근할 수 있는 경기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오버 이것도 물고 들어가야 되는 경기가 될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미 세스루고의 상승과도 타격이 될 거라고 바라보게 되는데, 워낙 캔자스시티의 홈에서 이렇게 이 경기 조건, 경기장에서 외야에서 바람이 부는 경기, 그리고 이제 구름이 꼈든 비가 오든 해가 뜨든 낮 경기든 밤 경기든 가리지 않고 어쨌든 간에 이 캔자스시티가 홈에서 외야로 바람이 부는 경기에서 9.5 이상의 기준점을 받은 경기에서는 캔자스시티 타격이 실제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타격 데이터가 최근에 분명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서, 승패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점수를 좀 날 거라고 바라보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버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경기 휴스턴 대 볼티모어 경기입니다. 딘 크레머 진짜로 얘도 이 브래디시랑 같이 이제 변하고 떨어지는 각이 좀 괜찮아서 믿어봤는데, 지난 경기 솔로 홈런 4방에 개그치 박살이 났어요. 근데 딘 크레머가 실제로로 부상 이탈하기 전에 한창 이제 던질 때도 고질적인 문제가 피홈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똑같이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지난 경기로서 이제 뭐 그전에는 한 방씩 얻어맞았으니까 뭐 그래 한 방쯤은 맞을 수 있겠지, 아직까지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난 경기에서 그렇게 홈런 4방 쳐맞고 뒤지면서 부상 복귀한 정경기 피홈런에 부상 복귀 전 애리조나인데 솔로 홈런 투런 홈런에 한 방이 있었죠 아마. 해가지고 이제 3방 홈런 3방에 이제 각 경기 2방씩 한 방씩 맞고, 지난 경기 4방에서 총 4경기만에 홈런 9방 쳐맞은 이 딘 크레머의 경기를 보면 오늘도 홈런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램바트가 진짜로 이제 마당새 역할이죠. 사실상 진짜로 모진 역할을 다 해주고 있는 건데, 오늘 경기는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경기가 됐습니다. 왜? 램바트가 보통 등판하는 일정 자체가 이제 선발 투수 이후에 필승조들이 좀 갈린 상태에서 이제 체력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의 경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전반기 끝나고 푹 쉬고 불펜 투수들이 모두 정비가 된 상태에서 경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램바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진짜 오랜만에 램바트도 속 편한 경기예요. 그래서 휴스턴이 유리하다라는 생각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휴스턴의 타격이 결국 홈런이 나오지 않았을 때 결국 얼마나 점수를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 딘 크레머도 실제로 피홈런이 아닌 경기에 실점이 없다시피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딘 크레머의 모든 실점이, 지금 부상 복귀하고 모든 타점이 홈런입니다. 홈런. 모든 자책점은 홈런이에요. 홈런. 지금 딘 크레머가. 그렇기 때문에 홈런이 아닌 경우에는 딘 크레머가 실제로 버틸 양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고, 오늘 경기도 이제 휴스턴이 요르단 알바레즈, 크리스찬 워커, 얘네들의 홈런이 실제로 나와야 조금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량 실점은 없겠다라고 바라보게 되면 이것도 언더 생각을 하면서 휴스턴 승언더 라인을 좀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다만 언더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 램바트 같은 경우도 선발로서 버텨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건데, 타격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 피타 알론소, 베사요, 그 다음에 이제 건어 핸더슨까지 이루어지는 요 타선이 타격감이 꽤나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등비등한 경기 속에 휴스턴이 좀 유리한 판단을 하면서도 언더를 먼저 생각한다라고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콜로라도 대 신시내티 경기인데, 이것도 사실 언더 먼저 보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브래디 싱어도 갱생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데이터충이잖아요. 브래디 싱어를 보고 눈으로 느끼는 것도 있지만 데이터를 반영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브래디 싱어가 5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습니다. 근데 6월달에 브래디 싱어가 5경기 3.08의 ERA를 기록하면서 피안타율을 5월달에 3할 2푼 3리가 기록됐던 걸 2할 3푼 3리까지 떨어뜨렸고, 일시적인 거겠지. 실제로 6월달 마지막 등판에서 홈런 2방 맞으면서 무너졌거든요.
그래, 얘가 그 여지 없지 뭐. 또 무너지겠지, 그래. 그렇게 생각했던 게 볼티모어전에 개볼질하면서 그래, 네가 브래디 싱어가 그렇지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점 수준은 실제로 자책점 2점으로 끝냈었고. 그리고 피안타율이 이게 5이닝 동안 그 경기도 3개밖에 피안타를 허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필라델피아 원정 가서도 필라델피아랑 홈 경기 치르면서도 무려 8회까지 올라가지고 피안타 단 4개만 허용하면서 1실점 경기를 펼칩니다. 그러면서 7월달 두 경기도 피안타율이 1할 7푼 7, 1, 2밖에 안 돼요. 그만큼 브래디 싱어가 피안타율 관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경기도 이 정도 피안타율 수준이면 지금 6월달부터 지금까지 피안타율이 2할 2푼대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게 압도적으로 낮춘 피안타율 수준이면 이 콜로라도 타선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12.5 너무 높아요. 아무리 봐도. 그리고 갈브레이 휴즈라는 선수가 누구냐? 얘도 콜로라도 유망주 랭킹 16위에 해당하는 선수인데 이번에 다저스 상대로 시즌 두 번째 등판이자 데뷔 첫 선발 등판을 하면서 삼진을 무려 7개인가 8개를 잡아내면서 또 퀄리티 스타트에 성공을 합니다. 구속은 빠르질 않아요. 살짝 커터성 포신 패스볼인데 93마일짜리 빠른 공이랑 이제 스위퍼랑 뭐 해가지고 좀 섞어가지고 경기 좀 풀어가는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화구 위주의 피칭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실제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특히나 그 스위퍼가 꽤나 잘 먹히고 있습니다. 물론 범타 유도가 돼야 돼요. 이게 오늘 경기도 신시내티가 쿠어스필드 원정을 왔으니 만약에 이게 신시내티가 정배당이 나왔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 그냥 신시내티 승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콜로라도 역배가 나왔다? 이거는 역배가 나오고 12.5라는 기준점을 준 거는 브래디 싱어가 개그치 털리면서 콜로라도가 홈에서 이거를 이기고 들어가는 경기 양상을 보고 있다라는 건데 반갑습니다. 근데 결국 브래디 싱어가 최근에 반등해서 잘 던질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양상이라면 네네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양상이라면 콜로라도가 이거를 이제 많은 점수를 낼 거라고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데이터는 서로 양팀 모두가 이미 불펜도 갖추고 있어요. 최근까지도 신시내티도 불펜 성적에서 나름 반전이 생겨서 버티는 양상에서 실제로 경기를 해왔습니다. 최근까지도 신시내티가 이 경기를 펼치면서 이 7월 달에 보여줬던 불펜 성적만 우리가 놓고 바라보더라도 필승적으로 지금 애쉬크래프트 이탈은 아직 당연히 못 돌아온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제 안톤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가르시아와 존슨 그 다음에 이제 저 돌아온 마무리 투수 패건까지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패건도 9위는 아쉽고 여전히 하지만 마무리 투수로서 그래도 입지를 확보하면서 일단 세이브 한 번 있었는데 그 세이브 성공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신시내티도 불펜 버틸 수 있고 콜로라도야 불펜에서 뭐 성적을 떠나서 이게 끓기는 날에 콜로라도 불펜들의 9위가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실제로 바드닉부터 시작해서 센자텔라 그 다음에 이제 저 로마노 이번에 합류를 했죠. 그 다음에 메이야, 파이어볼러, 헤르게트, 그 다음에 자완에선 지금 미스터 제로의 7월달에 보내고 있는 베르나르디노, 그 다음에 파이어볼러, 에그노스 한 명 더 더해져서 이 필승조 운영에서 콜로라도가 절대 약하지 않아요. 실제로 뭐 자완, 베르나르디노, 그 다음에 베테랑이죠. 이제 구위형 투수가 아닌 노련미로 또 제 역할을 해주는 센더텔라를 제외한 나머지 투수들. 로마노까지 이 세 명 제외하고 이제 바드닉, 메이야, 헤르게트, 아그노스까지 이제 하베르스는 없는 게 아쉽지만 얘네들 전부 다 지금 100마일을 찍을 수 있는 투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콜로라도도 9위로 찍어 누를 수 있는 불펜까지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거는 이 오버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쿠어스필드라는 이유에서 이번 시즌 브래디 싱어의 3승 9패라는 처참한 성적과 9위가 약한 휴즈라는 어린 투수가 나온다라는 요소 때문에 12.5라는 굉장히 높은 기준점이 잡혔음에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기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언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LA 에인저스 대 디트로이트 경기인데 이거는 뭐 디트로이트 승 일단은 물고 들어가 봐야겠죠. 따로 더 역배를 생각하기에는 좀 근거가 부족합니다. 뭐 그럴 거면 디트머스라도 잘 버텨줘야 되는데 최근에 디트머스가 너무 흔들리고 있어요. 디트머스가 던지는 경기를 제가 계속해서 봤지만 텍사스전도 그렇고 보스턴전도 마찬가지였었고 6월달의 경기들도 이 제구까지 흔들리고 제구 잡으려니까는 처맞고
계속 반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피안타율 자체가 높은 선수는 아닌데 결국 이제 커맨드 이슈와 함께 실투로 인한 장타 허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 디트로이트에게는 딱 좋은 먹잇감입니다. 실제로 디트로이트가 최근까지 경기를 펼치면서도 타격 생산성은 좌투수 상대로도 훨씬 더 많이 올라와서 OPS 0.8 중반대까지 올라가 있고, 트레이 멜튼이 거의 지금 언터처블로 디트로이트의 슈틀리틀러죠 거의.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 잘 버텨주고 있다 보니까 LA 인저스의 지금 타격감으로 버틴다라고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워낙 삼진 능력이 뛰어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슈틀리틀러기 때문에, 슈틀리틀러가 아니라 트레이 멜튼이기 때문에 오늘도 LA인저스가 뭐 트라우부터 네토, 그 다음에 솔레어, 아델 장타 생산에 일각에 있는 타자들이 있음에도 이게 디트로이트가 오히려 오늘 이제 맥고니글과 그 다음에 톨킨슨, 그 다음에 뭐 라일리 그린 이런 애들이 조금 더 득을 많이 보게 될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사실 멜튼이 아니라 다른 선수가 사실 선발이었다 그러면은 LA인저스도 생각은 하나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트로이 멜튼이 워낙 단단하다 보니까 지금 그 견해를 좀 꺾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에 타격도 디트로이트가 홈 시리즈긴 했지만 정말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고, LA인저스보다는 생산성이 좀 뛰어나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게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거 불안한 거는 결국 켈리 젠슨 마무리 투수의 역할이 좀 부실하다라는 거. 그거는 즉 이게 타격으로 조금 더 여유롭게 점수를 내지 못하면 끝까지 손톱으로 뜯으면서 봐야 되는 경기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어차피 바람도 외야로 불고 홈런 한 방에 뒤집힐 수준의 경기 점수 차면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경기다라고는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틀레틱스 대 워싱턴의 경기인데, 진짜로 워싱턴이 불펜 부상만 아니면은 진짜로 괜찮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워싱턴 같은 경우는 참 지금 너무 이게 아쉬운 게 전반 승패가 있었으면 이거 워싱턴 승 갔을 거예요. 전반 승패가 있었으면. 근데 이제 오늘 전반 경기 발매가 된 건 시애틀 경기고 요거는 구매가 안 되죠. 워싱턴 제가 양키스 시리즈 계속 말씀드렸었죠. 예. 시나리오까지 맞춰드렸잖아요. 불펜에서 워싱턴의 불상 이탈이 너무 심해서 뒷심 싸움에서 밀리는 경기가 될 거라고. 결국 역전패 계속 역전패 당하잖아요. 양키스 상대로. 그 워싱턴이 지금 파커, 로드, 그 다음에 저 러블레이디 얘네 세 명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불펜 뎁스가 너무 얕아졌어요. 그래서 불펜에서 뭐 비터부터 시작해갖고 누가 올라가건 간에 안정적인 피칭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도 카발리라는 선수가 어떤 선수냐? 얘 정말 잘 던지죠. 공 좋죠. 근데 얘도 볼넷이 많고 삼진율도 많고 볼넷도 삼진도 많고 볼넷도 많은데 그것 때문에 이제 실점은 적지만 결국 투구수 관리가 안 돼서 이닝이 짧다라는 게 최대 단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카발리가 오늘 경기도 결국 제구가 흔들리면서 투구수 관리가 안 되고 그걸로 인해서 5회 강판당하는 상황이 생겨버리면 한두 점, 세 점 이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애틀레틱스 상대로 후반 싸움에서 다시 또 경기를 내주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지금의 워싱턴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가 불펜이라고 봐야 되고, 이게 아직까지 이제 후반기 시작하면서도 얘네들 불펜 부상 이탈한 선수들이 복귀가 안 됩니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도 사실 저는 일단 결과적으로는 워싱턴 승을 말씀을 드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싱턴이 타격 지금 거의 사실상 OPS 1왕이에요. 1왕. 이 장타 지금 미쳐 날뛰고 있는 게 커티스 미드. 미친 놈입니다. 제임스 우드 커티스 미드가 미친 놈이고요. 오늘도 안 나온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나온 루가주도 루이스 가르시아 주니어도 미친 놈이에요. 지금 타격이 너무 잘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기대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나머지 타자들 중에서도 지금 저 누구야 CJ 에브람스라든지 아니면 호세 테냐라든지 뭐 하다못해 지금 이제 누네즈라든지 뭐 얘네들도 지금 전부 너무 잘 치고 있어서 내일 라인업에 만약에 지금 이 라인업에서 제가 볼 때는 뭐 테냐 플러스 그 다음에 저 루이스 갈레시 주니어 얘네 둘이 이름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워싱턴 승의 확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 지금 여기 이름에는 뭐 제이콥 영이랑 딜런 크루즈랑 그 짜파로라든지 뭐 얘네들이 이름이 올라와 있지만 결국 지금
워싱턴의 타격이 더 살아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수들의 출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리조나 대 세인트루이스인데 일단 맥그립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는 TBD가 걸려 있어서 이 장담을 못 드리는 경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버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일단 메리 켈리가 문제죠. 가장 문제는 메리 켈리입니다. 켈리의 이번 시즌은 망했어요. 이거 지난 경기에 반전이 생겨서 샌디에고 상대로 7이닝 1실점 피칭 솔로 홈런 한 방을 제외하고는 진짜 실점이 없는 수준으로 정말 잘 던져줘서 7월 달에 연승을 하기는 했습니다. 반등이 되기는 했죠. 근데 실제 이번 시즌에 켈리가 보여주고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행보 자체만 놓고 보면 이 WHIP가 1.5를 넘어서고 있는 게 지금 메리 켈리의 이번 시즌 행보예요. 여기에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홈런 더비에서도 우승을 한 이제 워커의 기세가 또 이제 어마무시합니다. 워커도 이번에 홈런 더비 우승하면서 받은 상금 100만 달러가 연봉보다 많은 걸로 알고 1000만 달러였나? 얼마더라? 100만 달러였나? 아무튼 연봉보다 많은 상금을 받으면서 또 이제 선수 스스로 동기부여도 많이 받았고 웨더홀트, 에레라, 벌레스, 누빠, 윙까지 이 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애리조나도 다저스 시리즈를 그렇게 정말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를 하면서 기세가 올라와 있는 와중에 오늘 페르도모가 TBD입니다. 페르도모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페르도모, 케텔 마르테, 그 다음에 이제 구리엘 주니어, 아레나도 지금 애리조나도 지금 타격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양팀 그리고 오늘 타격 친화적인 구장이라고 봐야 되는 애리조나 홈 구장에서도 경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장거리형 이제 인필드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중장거리 타격도 많이 생산이 될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또 기대값은 또 확실히 커지게 된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애리조나가 다저스 상대로 그렇게 타격이 좀 폭발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실제 중장기 데이터적으로 바라봤을 때 전반기 막판 추세로는 세인트루이스가 워커를 앞세운 생산성이 훨씬 더 조금 뛰어났다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패로 접근하기에는 켈리의 불안감까지 따지고 보면 오히려 이 세인트루이스 정배당이 이해가 되고요. 그나마 다저스 시리즈에 불펜 공략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압도적인 타격을 또 보여줬던 애리조나의 막바지 분위기 그 다음에 이제 불펜에서 활약할 수 있는 수준을 좀 생각을 해보면 오버도 생각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게 되는 경기다 그렇게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똥경기인데 시애틀은 사실 선발만 보면 또 브라이스 밀러가 지난번에 이제 원정에서 개같이 박살나긴 했지만 여전히 시즌 행보가 좋았었고 원정 경기 박살났지만 홈 경기 데이터는 아직까지도 유효한 게 이제 브라이스 밀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잘 던져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루프가 볼질을 하게 되면은 그냥 또 시애틀승 그냥 갈 걸 이 소리가 나오는데 이 시애틀승을 갈 수가 없는 게 타격이 이게 진짜로 이게 좋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7월달 성적만 놓고 보더라도 시애틀의 타격이 여전히 리그에서 최하위로 7월달 10경기 치르면서 팀 타율이 2할이 안 돼요. 1할 9푼 9리로 마무리를 7월달에 전반기 7월 이제 10경기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만큼 시애틀을 리그 최하위권 타격감으로 마무리를 했고 그렇게 경기를 치르면서 시애틀의 장타로 그나마 경기를 조금 우겨놨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장타 생산마저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도루를 많이 한 팀도 아니고 생산성 자체가 너무 안 좋은 팀이 또 시애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불안한 거죠. 이제 샌프란시스코도 선수를 하나둘 팔 텐데 그 과정에서 지금 막바지 이제 선수들의 몸값 올리기 타격이 또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타격에서는 지금 시애틀보다는 이게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진짜 무서운 게 아라이즈, 그 다음에 슈미트, 그 다음에 이정우와 엘드리지 얘가 진짜 무서워요. 이 좌타 행보들인데 얘네들이 좌타자 이 세 명이 특히나 진짜 무섭습니다. 엘드리지도 피지컬만 보면은 진짜 그 거구에서 스윙이 정말 부드럽게 나오고 이 타격이 굉장히 잘 되는 타자이고 시애틀보다 훨씬 더 타격은 여기가 앞서거든요. 루프의 볼질만 아니면 진짜 할만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지금 오늘 경기도 이게 시애틀이 밀러가 버텨버리면은 점수 수준을 떠나서 루프가 볼질해버리면 끌려가면은 또 필승조 운영하면 시애틀이 닿는 경기예요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은 뭐 언더의 시애틀 승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시즌 후반기 첫 경기지 않나 좀 그렇게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의심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브라이스 밀러의 이 전반기 마지막 경기 이 털렸죠. 예, 그게 조금 아쉬웠던 거고 1점대 이하가 깨졌는데 이제 아직 홈 경기에서는 데이터가 유효하니까 그걸 믿고 들어간다면 이거는 데이터상으로는 시애틀이 진짜 한두 점 내고 닫으면서 경기를 이겨야 되는 경기다. 좀 그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애틀 승 언더라인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기준점이 낮은 거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전체 경기 프리뷰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거의 1시간 정도 녹화를 했는데 좀 그냥 분량이 길죠.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서 의견 맞는 거 잘 골라갖고 좋은 결과 가져가시기 기원하고요. 예, 유튜브 도움 많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더 많은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멤버십 혜택 읽어보시고 가입하셔갖고 함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건승하시고요. 전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